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. 한번 또 오후 시간 달려볼까요?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? 투표도 했으리라 믿고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주구장창 한번 떠들어대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참고로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그 멤버십 따로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어요. 거기다 계속 제가 자료를 종종 업데이트 할 겁니다. 보면은 가입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제가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. 지금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완전 굴욕적이죠. 6만 전자 아주 그런 이름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자존심도 상해요. 그래도 한때 8만 전자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6만 전자라는 이름을 다시 또 듣다 보니까 좀 짜증 나기도 하죠. 거기다 뭐 바닥은 100일 정도, 다섯째 바닥, 100일. 도대체 우리 개미들이 거의 뭐 보살이야, 보살. 보살 수준으로 됐다. 그래가지고 결국 얼마냐, 3조 원을 물탔어요. 3조 원. 이 3조 원을 물탄 우리 개미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어제 잠시 저는 개미들이 한 12만 명 정도 떠났는데 그때는 뭐 여러분 그러더라고요. 한 4분기 정도 그때 잠깐 8만 전자 왔으니까 이때 떠난 게 아니냐,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지금 다시 또 빠져서 완전 또 개미들이 또 들어온 거 아니겠냐,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. 또 그런 논리로 하면은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. 하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간에 그만큼 또 많이 빠져나갔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개미들이 또 이제 삼성전자 투자해봐야 재미없고 작년 1년 정도 아주 지겹도록 해봤기 때문에 조금씩 개미들이 그냥 뭐 손절을 하든지 익절을 하든지 그냥 본전치기를 하든지 간에 좀 많이 떠나가지 않나,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정확한 것은 뭔 자료가 나와야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그래요. 항상 그 통설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개미들이 많으면은 주가는 제대로 오르지 않는다,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왜냐면 우리 개미들이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약해요. 그 수급으로서는 약하죠. 결국 수급으로서는 이제 외인들이 들어와야 돼요. 외인들이 거대한 자금 아니면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와야지만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아직 그 외인들이 뭐 좀 간을 보는 것 같아요. 간을 보면서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죠. 또 거기다 환율 같은 문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올 때가 아니다,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관망세를 보면서 조금씩 팔고 또 들어왔다가 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밀당을 하는 거죠. 밀당. 그래서 우리 개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지금 조금씩 이제 뭐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장기 투자 하시는 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일단은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6만 원대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. 코스피 지수도 한 2600선으로 쭈르르륵 밀려버렸고 아주 줄줄이. 지난해 1월 삼성전자가 96,800원에 사상 최고가 한번 찍었는데 그때는 막 10만 전자 간다고 다들 아우성 쳤고 눈앞에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런 행복감이 있었죠. 하지만은 그 고통스럽고 지난해 하락이 계속됐다. 결국은 뭐 천장 3일 바닥 100일 그겁니까? 하여튼 그 주식시장의 교훈처럼 요즘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매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, 이걸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. 특히 뭐 단타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.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면 됩니다. 단타를 말리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특히 연봉은 이미 다 날렸다 벌써, 이런 말도 있어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하는 주식 투자도 수두룩한데 러시아 전쟁과 유가 급등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동학개미는 매일 평가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계좌가 녹아내린다,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, 하여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.09% 하락해서 2622.40에 마감을 했고, 외국인이 4765, 기관이 한 2927억 정도 순매를 했죠. 개인만 한 7320억 정도를 매수했어요. 개인만.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 전일 대비 600원 하락했죠. 69,500원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6만원대로 컴백한 겁니다. 컴백. 지난해 말인데 그 78,300원에 거래를 마감했었어요. 삼성전자가.
22년에 들어와서도 지속 하락 흐름을 계속 이어가네요. 보니 개인은 올 들어서 삼성전자를 3조 5,243억 정도를 대규모 순매수를 해가지고 매물을 받아냅니다.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이 누구냐? 국내 기관 투자자였어요. 기관은 올 들어서 삼성을 3조 4,700억 원치를 순매도를 했어요. 기관들은 팔고 이제 개미들은 사고, 기관이 던진 매물을 결국 개인이 이제 매수한 셈이겠죠. 일단은 그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아주 크고 유동성이 좋은 삼성이 시장 전망이 좋지 않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처분하기 좋은 종목으로 꼽힙니다. 그만큼 황금성이 좋은데 반도체 업황 자체도 최근에 개선되고 있지만은 러시아 우크라 전쟁하고 뭐 유가 급등 등 그 불안 요인이 산재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한국의 그런 대표 한국 주식으로 기관의 매물 폭탄에 결국 6만대까지 밀렸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 전문지죠. 하여튼 거기서 러시아 전쟁을 세계 경제에 등장한 블랙스완이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. 블랙스완. 이 블랙스완이 뭡니까? 이런 검은 백조라는 거겠죠. 평소에 보기 힘든다는 거예요. 일단은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. 어려운 현상.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그 러시아가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예측하지는 못했는데, 이는 전쟁이 이제 최고지자인 머릿속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말합니다. 그렇죠. 푸틴이 머릿속에만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예상 못한 그 러시아 우크라 전쟁은 그 불안하던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는 거죠, 결국은. 그래서 미국은 장기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막 달러 찍어내고 그 여파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,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또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려던 참이었어요.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도발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해버려요. 그래서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금이나 뭐 철광석, 니켈 등 이런 광물들은 물론이고요. 국제 농산물 가격이 막 급등을 합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더욱 격렬해지겠죠. 이렇게 되니까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려야 한다.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를 잡을 수 있다. 뭐 그렇게 지금 호들갑 떨고 있어요. 결국 뭐 성장주 하여튼 뭐 관련된 그 종목 섹터들이 좀 박살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급등은 1970년대를 보면 알 텐데, 그때 1차, 2차 오일 쇼크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에요. 지금 보니까 2차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가 1979년입니다. 이때 물가 상승률이 11%였어요. 당시에 그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연 11% 수준이던 금리를 단박에 4%포인트 올려버려가지고 15.5%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합니다. 일명 그 토요일 밤에 학살이라고 하죠. 학살. 토요일 밤에 학살. 그래서 이제 볼커가 이제 금리를 역대 최고치인 20%도 올려버려요. 그 미친 듯 오른 금리 때문에 세계 경제는 고통스러운 그 고물가 속에 불황에 빠지는 겁니다. 결국 40년 전의 일이에요.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. 금리가 20%. 그 전문가들은 이제 오일 쇼크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고 진단을 하는데, 경제의 그 펀더멘털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하겠죠. 원자재 가격 압력도 높지만은 그 원유 수급 사정 또한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인데, 하지만 그 오일 쇼크의 그 악몽이 이제 재현되니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, 기관 투자자는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일단 주식을 던지고 있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오직 개인만 뭐 한국 주식, 특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,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기관들은 얘기를 해요. 일단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은 것은 맞는데, 단기 오버슈팅에 이제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어요. 과도한 급등이다. 지금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불확실성, 그리고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공급망 그런 문제 등이 좀 있죠.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전쟁이 있고, 뭐 전염병,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중첩돼 있어요. 환경이 상당히 복합적입니다. 이런 점에서 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너나 나나 할 것이 힘들다. 전문가들도 다 달라요. 중구난방이고 누구 하나 제대로 맞히는 사람도 없습니다. 그만큼 힘든 겁니다. 하여튼 다만 그 경기 불확실성은 커요. 크지만은 이제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게 보는 사람도 있고, 하여튼 지금은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정점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, 그렇게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. 불확실성 정점. 단기 변동성은 약간 연장되겠지만은
원자재의 급등 지속보다는 안정을, 경기 악화보다는 완화의 시나리오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그런 증권사도 있고 뭐 전략가도 있고 다양합니다. 하여튼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쟁이 좀 빨리 끝나주면은 조금 낫지 않겠나. 이제 평화의 메시지가 와야지만이 한번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금세 자기 자리 원위치로 올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금리 인상이나 뭐 테이퍼링이나 이렇게 적용돼가지고 슬금 또 우상향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지금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. 하여튼 3월달은 여러분들 좀 인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후에 첫 교시네요.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미있는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.